얘네가 뭐야? 좌표 평면이잖아. 좌표 평면 위에 그 좌표를 평면 좌표라고 불러주지. 그래서 x, y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나타내주고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이 있어. 자, 얘네들이 이 첫 스타트를 끊을 건데 1,2가 있고 예를 들어 여기 4,4가 있다고 할게. 여기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궁금해. 이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면, 자, 여기 점점점 1로 내려주고, 여기 점점점 4로 내려줘. 자, 그러면 4에서 1을 빼주면 이 거리가 우리는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이 거리가 우리는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음은 이쪽 Y축으로 수선이발 내려줄게. 여기 4이고 여기가 2가 되잖아. 그러면 이 길이는 우리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길이가 2이구나 라고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뭐를 배웠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잖아. 그치? 여기 빗변을 C라고 해줬을 때 D라고 해줄까? 거리니까. 자, D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라 해줄 수 있고, D의 제곱은 루트로 넘겨줄 수 있지. 그리고 마이너스는 안 나오겠지. 거리니까 음수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D는 몇이란 걸 알 수가 있어? 얘 9 더하기 4니까 루트? 그렇지. 13이란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는데 매번 삼각형을 그리기가 얼마나 귀찮아. 그래서 이거를 공식화한 거야. 그 공식이 뭐냐면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얘가 뭐가 된다? 거리 d가 된다는 거야.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이 되는 거야. 자, 같이 한번 이 공식을 써서 한번 구해보자. 자, 루트 이 x2가 얘를 얘기해. x2, y2. 그리고 얘가 x1, y1을 얘기해. 서로 자리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얘가 x2고 얘가 x1이라 해줘도 되는데 원끼리는 붙어있고 투끼리는 붙어 있어야겠지. 자, x2 마이너스 x1 4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다음 여기 4 빼기 2의 제곱들이 합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해보면 루트 여기 3의 제곱 9 더하기 2의 제곱 4 해서 루트 13이 뭐가 된다? 거리 d가 된다.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해줄 수 있다는 거. 공식을 이용한 게 아무래도 편하겠지. 근데 처음에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도 몇 번 구해봐야 공식이 눈에 더 잘 들어올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피타고라스 정리에도 같이 연습을 해보면 좋아. 다음은 내분점이라는 게 있어. 원래는 외분점까지 배웠는데 이 외분점이 좀 어려웠는지 이번에 삭제됐어. 그래서 내분점만 공부를 해주면 돼. 자, 내분점은 뭐냐면 자, 우리가 먼저 수직선 위에서의 내분점을 봐볼게. 여기 1이 있고 여기 7이 있어. 7이 있는데 여기를 1대2로 1대2로 딱 해주는 이 점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점이 몇인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 이 전체 길이가 6이잖아. 그치? 비례 배분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뭐야? 이 6을 1 플러스 2분의 1만큼 앞으로 더 가주면 되잖아. 그래서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만큼 앞으로 간 3.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 근데 이런 비례 배분 자체가 좀 귀찮고 아직 익숙치 않을 수 있잖아. 이런 방법보다는 쌤은 이런 비례식이 나오면, B가 나오면 항상 뭐 해달라 했어? K와 2K로 놓아줘. 그러면 K와 2K가 지금 뭐야? 서로 더해줘서 몇이 되는 거야? 거리 6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3K가 6이니까 K 값이 몇이야? 2가 되겠지. 그래서 얘 길이가 2이고 얘 길이는 4이고 내가 1에서 2만큼 앞으로 간 얘의 좌표는 3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게 조금 더 눈에 더 잘 보이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게 수직선 위에서의 내분점. 뭐야? 1대 내분점을 구해준 거야. 근데 얘 또한 공식을 이제 써줄 거야. 공식을 써줄 건데 K로 놓는 게 더 편할 거야. 수직선은 좌표 평면, 이 평면 좌표에서부터 이제 공식이 좀 더 편하고. 자,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1대2를 m 대 n이라고 볼 거야.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애들을 x2, 얘를 x1이라고 볼게. 그러면 x2 플러스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 공식이야. 2대1로 2대1뿐만 아니라 m 대 n으로 내분해주는 그 공식이 돼. 이게 안에서 괜찮아? 네. 어. 네. 아이고. 자, 안에서 분할해준다 해서 내분점. 공식을 한번 써서 구해보도록 하자. 자, n 플러스 n, 1 더하기 2분의 자, 얘네들은 크로스해서 곱해주면 보기가 편해. 자, 얘랑 얘 크로스해주고, 그 다음 얘랑 얘 크로스해줘. 그러면 7이랑 1이랑 곱해지겠지. 크로스를 잘못 그려줬네. 여기 1, 얘 7이랑 곱해줘야겠지, 그치? 1이랑 2랑 곱해지고. 그래서 1 곱하기 7이 지금 여기 mx2, mx2.
m이랑 x2에 곱이 될 테고 7 곱하기 1이지. 그냥 7이라 써줄게 바로. 플러스 자 nx1 여기 nx1 2 곱하기 1 뭐가 돼? 2가 돼. 그럼 3분의 9니까 얘의 좌표가 몇이란 걸 알 수가 있어? 3이란 걸 구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도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 K로 놓고 해주는 것도 좋고 공식을 이용해서 해주는 것도 좋고 수직선에서는 K로 놓는 게 편하고 평면 좌표 위에서는 아무래도 공식이 편할 거야. 자, 평면 좌표 위에서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 자, 여기 1,2가 있어. 1,2가 있고 여기를 몇으로 잡아줄 거야? 4, 좀 위로 잡을까? 여기를 4,8이라 해줄게. 4,8. 자, 다음에 이 선분을 1대2로 이번에도 1대2로 연습해보자. 자, 1대2로 내분해주는 이 점을 구하고 싶어. 물론 얘네들을 이 각자를 여기 밑으로 내려서 1대1 내분점 여기 내려줘서 1대1 내분점 구해줘도 되고 아니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줘도 되고 자 우리는 공식을 이용해서 해보자. 자 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 x만의 공식이 얘였잖아. 그치? 얘 공식 그대로 데려와 주면 돼. 자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콤마 대신 y좌표도 있겠지.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y1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누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점의 좌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볼게. 그러니까 그 좌표를 구하는 공식인 거지. 근데 지금 m 대 n이 몇 대 몇인 거야? 1대 2인 거야. 자, 그래서 m이 1이고 n이 2가 되는 거고 자, 누가 x2, x1? 보통 뒤쪽에 있는 애들을 x2, x1이라고 잡아줘. 야, x2, y2.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애를 x1, y1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같이 한번 봐보자. 일단은 분모는 뭐야? 1 플러스 2야. 3이지. 3이라 바로 써줄게. 둘 다 3분의 1. 자, 3분의 자, 얘도 3분의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 다음 크로스. 자, 얘 x부터 크로스 해줄게. 자, m이랑 여기 m이 1이지. 여기 4 곱해주고 2랑 여기 1 크로스 이렇게. 자, 그러면 크로스 해주면 어떻게 돼? 1 곱하기 4 플러스 2 곱하기 1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맞지? 자, 다음 y값 크로스 해줘야지. 자, 얘 1이랑 8 크로스, 그 다음에 2랑 2 크로스. 자, 그러면 이게 나오는 값은 1 곱하기 8, 8 플러스 2 곱하기 2, 4가 되겠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내분점, 1대2로 내분하는 이 점은 뭐가 돼? 2, 얘가 3분의 10이니까 4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얘네들이 내분점에 관련된 애들이고 다음으로는 무게중심을 봐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게중심이라 함은 뭐야? 삼각형에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대변에다가 대변이라고 함은 마주보고 있는 변을 얘기해. 자, 이 꼭지점의 대변을 2등분해줘. 그러니까 중점을 얘기한 거지. 거의 중점에다 선을 그어줘. 다음 이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에다가 또 선을 그어줘. 이렇게 해서 만나는 이 점이 뭐가 돼? 무게중심이야. 하나 더 그어줘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점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네들이 무게중심이다 라는 걸 배웠었는데 얘네를 좌표 평면 위로 데려올 거야. 자, 이 평면 좌표 위에서는 자, 얘를 만약에 x1, y1이라 해줄게. 그리고 얘를 x2, y2. 다음 얘를 x3, y3라 해줄게. 그럼 이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해주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를 해주면 얘네가 뭐가 된다? 무게중심 좌표가 된다라는 거야. 어렵지 않지?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왜 다 더한 다음에 4으로 나누냐고? 증명이 궁금하다는 거야? 그 증명을 해주자면 봐봐. 이거 하나만 해줄게. 자,
이 x1과 x3가 있어. 그들이 가운데를 잡을 거야. 얘가 뭐야? 2분의 x1 플러스 x3야. 그 다음에 너네가 기억하겠지만 여기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돼.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 구해준 이 점과 여기 x2에 뭐를 구해주면 돼? 1대 2 내분점을 구해주면 돼. 그러면 그 공식이 방금 우리가 배운 얘가 나와. 자, 질문도 했고 연습하는 김에 내분점 그 공식 연습하는 김에 한번 봐보도록 하자. 자, 1 플러스 2분의 내분점 공식 n 플러스 n분의 너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얘가 m이고 1이 2가 n이라고 봐주면 돼.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크로스 해주면 되지. 자, 크로스 곱. 자, 얘가 얘랑 크로스, 얘가 얘랑 크로스해서 곱해질 거야. 그러면 여기 곱해주면 어떻게 돼? x2가 될 테고 더하기 2가 저기 가서 곱해주면 x1 플러스 x3가 돼. 그래서 이 공식이 얘가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 증명을 당연히 알고 있으면 더 좋지만 고등학교에서의 증명은 쌤이 필요한 거는 당연히 챙겨줄 거고 굳이 다 일일이 할 필요는 없어. 이해가 되지? 우리는 항상 얘기했지만 활용이 중요하지. 그 증명 자체를 필요한 거는 쌤이 또 따로 챙겨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질문 자체는 너무 좋아, 진짜. 질문 자체는 너무 좋은데 왜 쌤이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냐면 쌤은 어렸을 때 이걸 증명을 다 했어. 쌤은 정석으로 공부를 했는데 수학 정서 알지? 수학의 정석. 모든 공식을 다 증명했어. 정말로. 근데 시험만 보면 안 나오는 거야. 나오는 애들도 있지만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은 이렇지만 성적은 잘 나왔지만 사실상 이만큼만 공부해도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거를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공부를 해서 다른 과목 챙기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쌤이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했어. 대학생 때. 아, 내가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한테 증명이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구분 지어줘서 애들을 최대한 나처럼 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켜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이 무게중심 같은 경우도 그냥 잘 써주기만 하면 되는데 방금 전에 이걸 증명함으로써 우리는 뭐를 더 공부했어? 내분점 공식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어.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좋아. 정말 좋긴 한데 공부 양이 그렇게 많으면 챙겨주면 좋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렇게 꼭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 알고 있어주면 좋아. 근데 질문은 언제든지 하고, 알겠지? 궁금한 건 다 풀어야 하니까.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 가보도록 할게. 직선의 방정식이라 함은 우리가 1차 함수가 뭐야? y는 ax 플러스 b가 1차 함수였어. 이거를 y는 fx라고 표현을 해줘. 자, 이 f라는 게 그냥 줄임말이라고 생각해줘도 돼. x에 관련된 식을 줄였다라고 해서 fx라고 써주는 거야. 자, 여기서 얘가 넘어와 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 0은 ax-y 플러스 b꼴로 돼.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꼴로 표현해주기도 해. 자, 얘네들은 뭐냐면 어떻게 돼 있어? 0은 fx와 y에 관련된 식이라고 해서 fxy라고 표현을 해줘.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 자, 같은 애지만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 쌤한테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애는 이름이 1차 수라고 불러주고 y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얘네는 방정식, 영은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줘. 자, 그래서 같은 애야. 같은 직선인데,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이름만 다를 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표현 방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라는 거지. 오히려 반대지. 우리가 중학생 때는 예를 들어, 2x-y 플러스 3은 0이 있어. 이런 애들이 나오면 항상 뭐를 해줬어? y를 옮겨줌으로써 표준형, 1차 함수로 바꿔줘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반대야. 오히려 표준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들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줄 거야. 물론 경우에 따라 달라. 1차 함수를 쓰는 경우도 있고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경우도 있어. 자, 직선의 방정식을 데려오는 가장 큰 이유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때문에 그래. 이게 표준형, 1차 함수에서는 쓸 수가 없어. 여기서 쓸 수 있는 공식이야. 그래서 더 배운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전에 x절편, y절편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가 있는데 이거부터 보고 넘어가자. 자, 이거는 뭔 소리냐면 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4이고 여기가 2야. 그러면 우리가 얘의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를 구할 때는 항상 어떻게 구해줬어? 얘를 0,4로 놓고 얘를 2,0으로 놓은 다음에 y는 ax 플러스 b에 대입해서 a, b 연립해서 식 두 개 나오잖아. 점 두 개 대입해주면 연립 구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보다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y절편을 알고 있잖아. 얘 4로 놓고 기울기잖아. 얘.
그래서 플러스 2분은 플러스 4를 이용해서 2분의 4가 2지. 그래서 2x 이런 식으로 또 구해줄 수가 있었어. 근데 더 빠르게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x절편분은 x 더하기 y절편분은 y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어. 이렇게 해주면 얘가 얘랑 같은 함수식이야. 실제로 정리를 해보면 양변에 4를 곱해주면 2x 플러스 y는 4가 되고 맞지? 아 여기 마이너스 1. 뭔가 안 맞는데? 아 미안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아니지. 플러스가 맞는데 얘가 마이너스이지. 이런 실수를. 빨리. 정정 좀 해줘. 자, 아까 전에 1참수 구한 건 맞지? 2분의 4가 맞고 여기가 마이너스 2지. 플러스 2가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로 들어가야지. 양변에 4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4라고 해줄 수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넘어가주면 어떻게 돼? y는 2x 플러스 4라고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 식이 똑같잖아. 맞지? 이렇게 더 간단히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 x절편, y절편을 이용해서. 근데 쌤은 잘 안 써. 쌤은 이거 잘 안 써. 그냥 정석적으로 좀 구하는 편이에요. 그렇게까지 잘 쓰이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쌤은.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른 거고. 자, 다음으로. 자, y는 2x 플러스 4가 있어. 얘 이용해서 먼저 봐볼게. 자, 여기에 점 하나 잡을 거야. 점을 어디에 잡아볼까? 여기 잡아볼까? 자, 여기 마이너스 2,5라는 점이 있어. 마이너스 2,5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 y는 2x 플러스 4까지의 거리가 궁금해. 거리.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자, 거리란 것은 항상 최단거리를 구해주면 돼. 자, 그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최단거리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 수선이 발에 내려주면 되겠지. 일자로. 자, 수선이 발에 내려줬을 때 이 거리가 뭐가 돼? 가장 최단거리가 돼. 자, 얘도 D라고 해줄게. 아까 걔도 D인데 상황에 맞게 잘 구분해서 써주면 되겠지. 자, 이 D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얘 넘어와주면 뭐야? 2x-y 플러스 4는 0 이런 걸로 나타내 줄 수 있잖아. 그치? 그거를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줄게. 공식이니까 미지수로 놓고 그리고 얘 점을 우리가 x1, y1이라 해줄게. 근데 여기 보통 mn이라고도 많이 해줘. mn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줘. 이거는 본인한테 편한 걸로 외워주면 돼. 이때 d는 이 거리는 루트 m제곱 플러스 n제곱분의 mx1 플러스 ny1 플러스 c가 돼. 자, 그래서 이 공식으로 우리가 뭐를 구해줄 수 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실제로 한번 해볼게. 자, 얘 뭐야? 여기 마침 식이 있네. 얘 y 넘겨줄게. y 넘겨주면 0은 2x-y 플러스 4라고 해줄 수 있잖아. 다음 점이 뭐야? 마이너스 2,5지? 마이너스 2,5도 데려올게. 자, 이 둘 사이에 d를 구해줄 거야. 자, 그러면 d는 어떻게 해야 돼? 자, 루트 어디 있어? 얘가 m이야. 얘 제곱 더하기 n 얘 제곱 1.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봐야 돼. 얘랑 얘를 곱해줘. 이게 mx1이야. 4 플러스 얘랑 얘 곱해줘. 5가 되지? 그 다음에 왜 얘로 했지? 쏘리. 다시. 자, 근데 아마 결과는 비슷할 거야. 얘 제곱, 얘가 m이고 얘가 n이지. 이 식 때문에 헷갈렸어. 밑에 걸로 봐야지. m제곱 4 맞고, n제곱, 마이너스 1제곱 1 맞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다르네. 자, 이 둘이 곱해주면 mx1이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 둘이 곱해주면 ny1, 마이너스 5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 플러스 4를 써주면 얘네가 뭐가 된다? 거리가 된다라는. 정리를 마저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4 없어지고, 루트 5분의 뭐가 돼? 절대값 5가 되겠지. 그러면 얘 루트 5로 나눠주면 이 d는 뭐가 돼? 루트 5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 2,5에서 y는 2x 플러스 4까지의 거리는 몇이 된다? 루트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되는 거야. 자, 다음은 세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걸 보도록 할게. 이 옆에 있는 예로 해볼까? 부분만 지워서.
예를 들어, 여기 마이너스 1,2 얘를 2,3 얘를 4,1 정도로 잡을까?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주어진 삼각형이 있어.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이 넓이. 자,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려 세 가지나 있어. 그 중에 본인이 가장 잘 맞는다 싶은 걸로 해주면 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중학생 때 썼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여기를 직사각형으로 얘를 둘러싸는 거예요. 자, 직사각형으로 둘러싼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하나, 둘,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겠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직사각형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배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할 거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밑변과 높이가 필요해. 그래서 높이를 구해주겠다는 거야. 자, 이 높이를 h라고 넣어줄게. 그럼 h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일단은 얘가 필요하네. 얘의 뭐가 필요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 자, 그럼 마이너스 1,2와 4,1을 지나는 뭐를 구해주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줘. 그 다음에 그 직선의 방정식을 뭐 해주면 돼? 2,3이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줘. 아까 우리 여기서 했던 이 공식을 써주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 이 높이를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줘. 여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러면 뭐를 알 수 있어? 밑변의 길이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그들을 서로 곱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얘는 뭐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도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보기만 해도 어때? 굉장히 복잡해. 쓰기 싫게 생겼지. 그래서 쌤은 개인적으로 1번 방법과 3번 방법을 추천해. 3번 방법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신발끈 공식. 자, 신발끈 공식은 굉장히 편하게 구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서술형 같은 데서 쓰지 말라고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조심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다양하게 쓸 줄 아는 게 제일 좋고 세 가지 방법도 아는 게 제일 좋고 자, 그래서 신발끈 공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세 점이 있잖아. 얘네를 자 2분의 1, 그 다음에 절대값 해주고 순서대로 위아래로 써줄 거야. 뭐부터 쓰든 상관이 없어. 쌤은 마이너스 1,2부터 쓸게. 그 다음 2,3, 4,1. 자리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 첫 번째 써준 애는 마지막에 꼭 다시 한번 써줘야 돼. 이렇게. 해서 절대값 닫아줘. 다음 얘네가 왜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거야. 자, 여기 이렇게 곱해줘서 그 결과들을 다 더해줄 거야. 다음으로 반대편 크로스를 전부 다 곱해줘서 다 더해줄 거야. 그 다음에 이들을 서로 빼준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면 얘네가 삼각형의 넓이가 돼. 그래서 여기 잠깐 지울게. 자, 2분의 1 절대값. 여기 안에 계산해주면 10에다 3 빼주면 여기 7이지. 그 다음에 여기 16에서 1 빼주면 15이고 7에서 15 빼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이 되는데 그 절대값을 벗어나면 8이 되겠지. 그냥. 그래서 8 곱하기 2분의 1은 뭐야? 얘의 넓이가 4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그래서 다양하게 써주면 너네가 제일 좋고 굳이 뽑자면 1번 또는 3번 방법을 써주면 좋고. 그럼 절대값은 무조건 0 이상. 절대값 자체가 0에서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는데 거리 자체가 0이 음수가 될 수 없잖아. 거리 자체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절대값이 음수로 나올 수 없지. 자, 다음 원위 방정식 가보도록 할게. 자, 원위 방정식이라 함은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고 얘네가 평면좌표 위에 있는 거야. 평면좌표 위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거지. 원이 좌표 평면 위에 있어. 우리가 보통 도형을 배울 때 그냥 그 도형 자체만 배우지 얘네를 좌표 평면 위에 올리진 않았어. 맞지? 식으로 나타내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사실상 우리가 도형을 나중에 어디서 써요? 뭐 예를 들어 공식에서 어떤 애를 찍어내려고 해. 뭐 동그라미로 계속 찍어내려고 해. 그러면 걔에 대한 뭐를 입력을 해줘야 돼?
식을 입력해줘야 할 거 아니야. 컴퓨터에. 맞지? 그냥 야, 공부 이거 찍으면서 컴퓨터 찍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정확한 그 식을 내가 입력해줘야 그 식으로 계속 찍어낼 거 아니야. 뭐 건축학과를 가든 어느 쪽으로 가든 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에 활용을 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결국 AI, 기계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식으로 표현해줘야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 원 또한 우리가 뭐를 해줄 수 있어? 식으로 표현해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원이 방정식이라 부르는 이유를 봐야겠지. 왜 원이 함수가 아닐까? 자, 우리가 함수라 함은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이 대응되는 게 함수예요. 근데 얘는 잘 보면 하나의 x값이 몇 개의 y값에 대응돼? 두 개의 값에 대응돼.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라고 보지 않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줘. 자, 이 원의 방정식은 가장 간단한 애부터 보도록 할게. 자, 얘를 여기로 옮기고 얘를 여기로 옮기자.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면.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면 이 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해줄게. 여기 마이너스 r 되겠지. 자, 얘의 방정식이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돼. 얘가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야. 가장 기본적인. 자, 다음으로 얘가 평행이동 할 수 있겠지. 그치? 뭐,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뭐, 얘네들은 양수든 음수든 될 수 있고, p와 q는. 그러면 저렇게 평행이동 하게 되면 얘네들은 x-p의 제곱 플러스 y-q의 제곱은 r제곱이 되겠지. 자, 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너네가 고등학교 수학 끝날 때까지 계속 똑같아. 우리가 이차함수, 1차함수, 원, 뭐, 나중에 로그 지수 삼각함수에서도 또 대칭이동 자체 원리는 똑같아. 그래서 한 번 배워놓으면 일역에서 쓸 수 있으니까 잘 익혀놓길 바래. 우리가 특히 너네가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차함수에서 y는 y는 ax 제곱이 있어.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써줬어, 너네가? y는 a, x는 부호를 분대로, y쪽은 그대로 이런 식으로 외웠을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정석이 아니지. 이 q는 사실 어디서 온 애야? 이 y-q에서 온 애야. 그래서 우리가 x축으로 p만큼 이동해주면 x 대신에 x-p를 대입해주면 되고 여기 대입해준 거지. 그리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y-q를 y 대신에 대입해주면 그게 평행 이동이에요. 이거는 어디서든 계속 쓰여. 너네가 나중에 수원수투에서도 계속 쓰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길 바래. 자, 다음으로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얘가 기본형이고 다음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가 표준형이고 다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 일반형이라고들 많이 불러주잖아. 그치? 순서를 얘부터 많이 배우지. 자, 이렇게 얘가 기본형, 얘가 일반형, 얘가 표준형. 자, 그러면 일반형은 보통 우리가 표준형으로 많이들 바꿔 풀었잖아. 맞지? 여기서도 얘가 기본형이고 얘의 일반형을 배워보도록 하자. 원일 방정식 기본형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외웠었고 여기서 r은 반지름을 의미해. 자, 얘의 기본형이 얘고 일반형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로 생겼어. 이게 일반형이야. 자, 다음으로 일반형 공식에 또 있어. 얘가 지금 뭐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 그치? 그것처럼 여기서도 얘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 얘네는 증명을 할 거야. 왜? 증명이 필요한 공식이야. 얘네들은. 실전 활용에서도 쓰려면 증명이 어느 정도 필요해. 물론 달달달 외워서 써도 되겠지만 우리 알다시피 근위 공식도 증명을 아는 사람과 그냥 쓰는 사람과의 그 이해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는 꼭 필요한 증명이. 그래서 쌤이 해주도록 할게. 자, 같이 한번 가보자. 자, 여기 x제곱 플러스 ax. 너네 많이 해봤지? 표준형 바꾸는 거. 자, 얘 반토막 2분의 a 제곱으로 들어올 거고 얘의 제곱을 뒤에 더해주고 빼줄 거야. 그리고 이 빼주는 애는 미리 이동하자. 우변으로 그냥 보내버릴게. 그럼 4분의 a제곱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지. 아니면 양변에 4분의 a제곱을 더해줬다 생각해줘도 돼. 자, 다음 얘네 y제곱 플러스 by. 그 다음에 양변에 4분의 b제곱을 더해줄게. 4분의 b제곱, 4분의 b제곱 더해주고 그럼 얘가 뭐가 돼?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 되겠지. 자, 다음 여기 기존에 있던 플러스 c는 넘어갈 거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c로 넘겨주자. 자, 다음 여기 우변을 통분해 줄 거야. 4로 통분해 줄 수 있지. 그럼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돼. 그렇게 해서 그리고 얘를 제곱으로 또 표현을 해주고 제곱으로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자,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의 뭐라고 볼 수가 있어? 제곱이라고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해주면 얘네들이 뭐를 구해줄 수 있냐? 꼭지점과 반지름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어. 뭘로? 미지수로. 미지수가 아니고 숫자일 때도 그냥 이 공식 써주면 돼. 그래서 얘의 원의 중심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 반지름 r은 2분의 방금 구해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서 써주면 되고 외우지 않고 쌤처럼 이렇게 유도해서 구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두 개 다 할 줄 아는 게 제일 베스트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얘가 기본형, 얘가 뭐야? 일반형. 그러면 뭐도 배워야겠어? 그렇지, 표준형도 배워야겠지. 자, 표준형은 이미 배웠네. 아까 여기 써줬구나. 얘가 표준형이야. x-p의 제곱 플러스 y-q의 제곱은 r제곱이 표준형이다 라는 거. 얘도 잘 보면 뭐야? 표준형으로 우리가 유도를 한 거야. 표준형으로 유도해서 그 좌표가 어디를 지나는지, 중심이 어디인지 구해낸 거지. 자, 우리가 이참수에서도 이렇게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뭐를 알아낼 수 있어? 꼭지점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아까 전에 원래 이렇게 전개돼 있던 여기 처음에 전개돼 있던 애들을 뭘로 바꾼 거야? 표준형으로 바꿔줌으로써 중심,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유도해내는 이런 애들이 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표준형까지 우리가 다 배워봤고 이제 원과 직선 위치 관계를 배우게 돼. 이건 뭔 소리냐면 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만 하는 게 아니라 원과 직선의 방정식을 동시에 문제에서 다룰 거야.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를 봐보도록 할게. 우리가 이차함수가 x축의 위치 관계도 공부를 했었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경우의 수 이런 것처럼 자,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 뭐야? 만나지 않거나 한 점에서 접하거나 또는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구별해 줄 수 있냐면 얘네가 꼭 원이 중심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상관이 없어. 자, 이 원이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를 구해줘. 그러면 그걸로 D라고 표현해 준다고 할게. D라고 표현해 줬을 때 D가 뭐보다, R보다, 반지름보다 지금 뭐해? 짧으면 얘네들이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 만약에 반지름이랑 직선과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똑같아. 그러면 당연히 뭐 하게 되겠어? 접하게 되겠지. 다음으로 D가 더 길어. 누구보다? 반지름 R보다 더 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이 만나지 않게 된다는 거야. 얘가 마치 누구의 역할이야? 판별식 D의 역할이라고 보면 이참수에서의 판별식 D 역할을 원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스몰 d로 대체한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어? 자, 다음으로 점과 함수의 평행 대칭 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 그 전에 쉬는 시간? 저기까지가 저기 다음에 집합. 그렇긴 해. 그럼 딱 여기까지? 오케이. 다들 좀 많이 피곤해 보이긴 해. 자,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점과 함수예요. 함수뿐만 아니라 도형도 평행 대칭 이동 봐보도록 하자. 자, 여기 a, b라는 점이 있어. 너네가 이미 배운 개념이긴 해. 자, a,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얘네들이 똑같은 길이만큼 y 값이 뒤집어지니까 마이너스 b가 돼.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y 값이 부호가 바뀌고 x축이 아니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그리고 얘네들을 원점 대칭 이동해주면 그렇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점이 평행이동은 더 쉽지.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할 거야. 그럼 얘 그러면 뭐가 돼? A 플러스 P, B 플러스 Q가 되겠지. 어렵지 않지? 자, 다음에 얘네들이 함수 또는 도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도형 같은 경우 원위방정식 저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때는 약간 다르게 들어. 뭐 그냥 원이 있다고 할게. 함수는 상관이 없고. 함수는 상관없고, 원이 있어도 상관없고. 자, 어떤 함수든 원이든 그냥 f, x, y는 0이라고 표현을 해줄게. 자, 그러면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얘네는 식이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y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y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이 점은 어떻게 돼? 점이래. 도형과 함수식은 f-x, y는 0이 돼. 근데 이게 점일 때랑 그리고 함수 또는 도형일 때랑 약간의 차이가 있어. 이게 좀 복잡해지면 너네가 굉장히 많이 헷갈릴 거야. 근데 그 과정은 쌤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더 자세히 알려줄게. 쌤이 좋은 노하우를 알려줄게. 다음 평행 이동만 너네가 잘 해주면 되지. 평행 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자, 얘 x축으로 p만큼 그리고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우리가 함수 이차함수에서 배웠듯이 반대로 들어가. x 대신에 뭘로 들어가? 중심으로 옮길게. 그러면 이 옮겨진 애는 fx-p, y-q로 들어가. 마이너스. 반대로. 자, 일단 집합이라 함은 정확하게 내가 특정할 수 있는 게 집합이야. 예를 들어 키 같은 건 안 돼. 키가 정확하게 150cm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의하기가 어렵잖아. 아니면 온도도 정확하게 36도라고 보이는 건 어렵잖아. 맞지?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뭐 1, 2, 3, 4, 5, 6 이런 숫자들 있잖아. 1, 2, 3, 4, 5, 6 아니면 뭐 자연수 전체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애들이 집합이다. 그럼 만약에 1, 2, 3, 4, 5, 6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을 구성하는 이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해줘. 그럼 얘의 원소의 개수는 6개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집합 A라고 해줬을 때 그 원소의 개수를 NA라고 표현을 해줘. 약간 명령어 같은 거야. 그래서 얘 6개 이렇게 해주면 돼. 자, 다음으로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그리고 전체 집합은 보통 U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줘. 이런 것도 차츰 같이 알아가 보자. 근데 U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약간 짝대기 해주고 U로 많이 써.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합집합이라는 표현이 있어. 근데 이게 U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U는 약간 이렇게 짝대기를 해줌으로써 양쪽 해주는 사람도 있어. 구분을 지어주는 그런 경향이 많고. 자, 다음 부분집합은 뭐냐면 얘네들이 원소들로 만들 수 있는 게 전부 다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1, 2, 3, 4, 5, 6은 너무 많으니까 쌤이 좀 줄여서 1, 2, 3, 3개만으로 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3개의 원소가 있어.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1, 2, 그리고 3. 다음 1, 2, 그리고 2, 3. 또 1, 3. 마지막으로 1, 2, 3이 있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어. 뭐냐면 원소가 없는 집합이 있어. 자, 이렇게 원소가 없는 집합은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동집합이라고 표현해줘서 기호를 이렇게 표현을 해줘. 그래서 얘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야. 동집합.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나가주면 돼. 어렵지 않지? 뭐래? 공집합. 그냥 공집합이야. 공집합. 공집합. 그리고 자, 지금 원소 개수를 한번 봐보자. 원소 개수가 아니라 부분집합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몇 개? 8개. 8개는 2의 몇 제곱? 세제곱. 지금 원소 개수 몇 개였어? 3개였어. 자,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가 돼? 2의 n제곱이 돼. 이 n은 원소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원소 개수가 만약에 2개야. 원소 개수가 2개면 어떻게 되겠어? 2의 제곱, 4개가 나오겠지. 실제로 해볼게. 공집합,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총 4개가 나오게 되겠지.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공집합은 여기서 좀 특징이 있는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공집합은 뭐가 없냐면 괄호가 없어. 이게 정말 조심해야 돼. 여기서 많이 헷갈릴 수 있어. 자, 공집합은 괄호가 없고 여기서 만약에 괄호 안에 있는 공집합 이런 형태로 오는 애들이 있어. 얘네는 낚시야, 낚시. 얘는 공집합이 아니야. 공집합처럼 생긴 원소야. 어, 이걸로 뭐라고 해줄까? 이름을 붙여주자. 매년 쌤이 애들한테 이름 붙여달라고 하는데 공집합 원소? 그러면 공원소라고 해주자. 어, 공원소. 어때? 이름 마음에 들어? 공원소라 해줄게. 자, 나중에 무슨 소리인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다음으로 우리는 이 원소와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볼 거야. 자, 우리가 원소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면 이렇게 삼지창으로 표현해 줄 거고 부분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레고손 모양으로 표현을 해줄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1은 여기 하나만 놓게 이거 2개 있으면 헷갈려서 자, 집합 U의 원소냐? 어때? 맞잖아. 그치? 그러면 4는 U의 원소가 맞아? 아니야? 아니잖아. 이때는 우리가 등호에서 이렇게 아닐 때 짝대기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 삼지창이 뭐야? 원소이다 라는 포함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부분집합은 자, 부분집합은 괄호가 있잖아. 그치? 이렇게 괄호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레고선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이게 U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공집합은 뭘로 표현해줘야 돼? 원소가 아닌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냐? 예시를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전체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공집합 이렇게 1, 2, 3이 있다고 볼게. 자, 여기서 1이 U의 원소이다. 얘는 틀렸어. 왜? 1은 원소로 같지 않아. 그럼 누구를? 이렇게 생긴 원소는 누구로 갖고 있어? U로 갖고 있어. 그래서 얘는 원소가 맞아. 이 원소로 봐야 돼. 원소. 이해가 되지? 자, 마찬가지로 중괄호. 여기 중괄호. 여기 중괄호. 다 중괄호. 집합은 중괄호로 표현해 줘. 모든. 우리가 원래 소괄호 밖에 중괄호 밖에 대괄호 표현해 줘서 그게 많이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집합은 다 중괄호로 표현해 줘.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얘는 맞을까 틀릴까? 얘는 맞아. 얘는 공집합이 아니야. 누구야? 공원소라고 우리가 해주기로 했지. 이 공원소, 공집합인 척하는 이 원소는 지금 U의 원소가 맞지. 그러면 얘는 자, 얘는 맞을까 틀릴까? 레고손 이거는 부분집합이다 라는 표현이야. 공집합은 전체 집합 U의 부분집합이다. 맞아 틀려? 맞아.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이것도 알고 있어주면 좋아. 얘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항상. 원소가 없으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도 맞아. 그러면 쌤이 여기서 한 번 더. 자, 얘는 맞을까 틀릴까? 얘도 맞아. 얘는 뭐냐면 이 공원소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이 공원소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그래서 이런 게 좀 헷갈릴 수 있어. 어. 자, 다음 이어서 보면 자, 아니, 근데 분적, 분침탕에 분집에서 음. 지금 뭐 사야지. 원체 원체 자, 쌤이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자, 봐봐. 여기 원소들 있지? 이 원소들로는 전부 다 뭐 해줄 수 있어? 삼지창 해줄 수 있어. 자, 전체적 집착. 이 U는 전체 집합. 자, 이렇게 삼지창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은 괄호를 씌워줘야 돼. 그래서 얘네들한테 괄호를 씌워주면 뭘로 올 수 있어? 부분 집합으로 올 수가 있어. 바로를 씌울 괄호를 씌워줘야 돼, 항상 원소에다가. 자, 근데
공집합 자체는 항상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잖아. 그래서 얘는 특별히 또 올 수가 있는. 근데 얘랑 다른 애야. 생긴 것만 똑같지. 그래서 쌤이 이름을 따로 불러주기로 했지. 얘는 공집합인 척하는 원소고, 얘는 진짜 공집합이고. 공집합이라 하면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다시 얘기하자면 얘는 이렇게 생긴 애. 안에가 비어있는 애.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이것만 만약에 헷갈리지 않으면 집합 원소는 어렵지 않을.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릴 거예요. 원소이다. 삼지창은 원소이다. 얘의 원소이다. 이거는 부분집합. 원소는 순수, 좀 깔끔한. 그냥 얘네 그 자체로 데려온 게 원소고. 제가 저 2, 3에다가 중괄호 합치지 그 근데 얘는 지금 중괄호 합쳐진 것까지가 원소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순수, 이 쉼표 안에 있는, 제가 원투인데 얘네도 원소야. 얘네,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다 원소예요. 그렇지. 중괄호를 한 번 더 씌워. 그리고 부분집합은 꼭 하나만 오지 않아도 돼.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얘 와서 이것도 부분집합.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여기서 했었잖아. 1만 데려오지 않고 1, 2, 3 다 데려와도 됐잖아. 맞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 해서,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원을 그려줘서, 벤 다이어그램, 이 안에 지금 공집합, 1, 2, 3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해줘. 그걸 얘기한 거지, 물어본 거지. 이 벤 다이어그램은 나중에, 여기 이쪽, 합집합, 교집합, 이쪽에서 더 많이 쓰여서, 지금 미리 알고 있어도 좋긴 하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줄 수 있어. 이 집합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라 해서 해도 되는데 그렇게 잘 표현 안 해. 그렇게 잘 표현 자체를 안 해. 왜냐면 물론 그렇게 넣어도 되는데 굳이 이 안에 이렇게 넣어서 표현해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저기서 뭐 차집합, 요집합하면 다 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 그래서 보통 원으로 표현을 많이 해. 아마 기억이 잘못된 게 아닐까. 왜냐면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생긴 거를 쌤 수학 인생에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아무튼 자 다음 자 부분집합 지금 배웠고 원소랑 부분집합 개수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2의 n제곱 이 n은 원소 개수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서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은 제외한 부분집합들을 얘기해. 뭔 소리냐면, 자, 우리가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들이 여기 8개가 있었잖아. 이 중에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 어디 있어? 그렇지. 얘는 제외해준 나머지 애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불러줘.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라고 불러주고, 그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뭐 해주면 돼? 2의 n제곱에서 하나 빼주면 되겠지. 자기 자신을 빼줘야 하니까. 자, 다음 특정한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것도 어렵지 않아. 너네가 비슷한 거를 경우의수 쪽에서 다뤘기 때문에 경우의수를 공부를 했다면 자, 예를 들어 1을 항상 갖고 있는 부분집합을 구하고 싶어. 그럼 뭐 해주면 돼? 2, 3으로 부분집합 만들어줘. 2의 제곱계 만들 수 있지? 그 4개에다가 전부 다 1을 넣어줘. 그럼 걔네들은 항상 1을 갖는 부분집합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1을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계가 되는 거지. 실제로 세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되지. 그래서 1을 항상 포함하고 싶어. 뭐 해주면 돼? 1 제외하고 나머지들로 부분집합을 만들어준 다음에 1을 다 넣어버리면 되겠지. 그 부분집합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함하지 않는 것도 같은 원리로 풀어주면 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이 원소 두 개로 만들어주면 되지. 2의 제곱 4개.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주고. 자, 다음 합집합과 교집합이 있어. 이걸 드디어 배우네. 쌤이 너네한테 항상 얘기할 때 이 개념이 없어서 조금 머뭇거리면서 다른 걸로 돌려 말했었는데 드디어 이걸 배우는구나. 교집합 그거 만나는 거잖아. 자, 맞아. 자, A와 B가 있을 때 합집합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 이렇게.
그래서 U랑 헷갈릴까봐 그 U의 짝대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합집합은 뭐냐면 여기 전체 다를 얘기. 이게 합집합이야. 자, 다음으로 우리가 교집합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 위로 이렇게. 자, 이 교집합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서로의 공통 부분을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그 앞쪽에서 1학기 공통수학 1에서 배웠을 때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정답이 x가 3 이하가 나왔어. 그리고 x가 뭐 예를 들어 1보다 여기 크거나 같다고 해줘요. 1보다 작을 때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해줬었냐면 얘와 얘는 뭐였어? 공통 부분을 찾아줬잖아. 그치? 1 이상인 동시에 3 이상인 이 공통 부분을 뭐 해줘야 돼? 해로 써줘야 하잖아. 아까 전에 언급한 게 이거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얘네의 해는, 여기 3 이하구나. 3 이하로 해놨네, 쌤. 얘네의 공통 부분은 여기가 되잖아. 그래서 얘의 해는 뭐라고 써줘야 돼? 1 이상이면서 3 이하이다. 이렇게 써줘야 하잖아. 이때 이게 뭐를 한 거야? 교집합을 해준 거야. 서로의 공통 부분을 찾아준 거잖아. 맞지? 이 색깔로 할까? 자,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해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해주면 자, x가 1보다 작은 동시에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돼. 얘네들의 교집합을 구해주면 뭐가 돼?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구해준 두 개를 뭐 해줬어? 합쳐줬잖아. 그 합쳐주는 게 뭐야? 합집합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어디까지? 3 이하까지 써주는 게 최종 정답이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뭐 또 다른 예시로 한 번 더 보자면 여기 A는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고 B는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자, 그러면 합집합은 뭐야? 축구 또는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 둘 중 하나라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고 교집합은 축구와 농구 둘 다 좋아하는 학생들이 오는 거라고 보면. 자, 그 다음에 이 합집합과 교집합은 서로의 관계식에 있어. 이 관계식은 위탁령까지 쓰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면 좋아. 이 합집합은 A와 B를 더해준 다음에 그 교집합을 빼주면 돼. 근데 보통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그 원소 개수에서 많이 써.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자, 합집합은 이 전체를 얘기하지. 전체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A와 B를 더해줘. 자, A와 B를 더해주면 자, A와 B를 더해줄 때 색칠을 한번 해볼게. 자, A 더해줬어. 다음 B 더해줬어. 근데 서로의 교집합 부분이 몇 번 더해줬어? 2번 더해줬잖아. 그래서 얘를 뭐 해줘야 한다는 거야? 한 번 빼줘야 한다는 거야, 여기를. 여기를 빼줘야 돼, 한 번. 이해가 되지? 원소의 개수. 그 예시를 들어줄게. 자, 예를 들어 A는 1, 2, 3, 4를 원소로 갖고 B는 2, 3, 7, 이 3 겹치면 안 되지. 2, 7, 8을 원소로 갖는다고 할게. 그러면 얘네 원소 전체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잖아. 자, 이 6은 A 원소 몇 개야? 4개지. B 원소 몇 개야? 3개잖아. 근데 서로 더해주면 7이잖아. 왜? 가운데 이 2를 몇 번 더했어? 2번 더했잖아.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빼줘야 한다는. 자, 그래서 이 식도 꼭 잘 알고 있어주고, 다음 서로소. 서로소란 건 뭐냐면, 집합에서 얘기하는 서로소는, 자, 이렇게 서로 중복되지 않은 이런 것을 서로소라고 해줘. 서로의 교집합이 뭐 한 거야? 없는 거야. 서로의 교집합이 0일 때 이것을 서로소라고 해줘. 그리고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줄 수 있지. 서로의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해줄 수 있어? 그렇지. 공집합이라고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다음 여집합과 차집합이 있는데 여집합은 남을 여자야. 자, 여기 A가 있고 자, 전체 집합 U가 있어. 자,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여기 A가 아닌 남은 애들 있잖아. 남을 여자를 써서 여기를 뭐라고 불러줘? A의 여집합이라고 해줘. 표현을 할 때는 위에 C를 이렇게 써주면 돼. C. 이게 부정의 의미도 있는데 A가 아닌 애들을 선택해주면 돼. A가 아닌 애들. 이게 여집합이 되고 다음 차집합은
차집합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뺄셈이 아니야. 여기 밑에 예시로 볼게. 자, 여기 A, B가 있는데 AN, A 차집합 B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 A 4개고 B 3개네? 그러면 오케이, 1개다. 이렇게 해버리는 학생들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줘야 하냐면 자, 차집합은 뺄셈이 아니야. 잘 봐야 돼. 차집합은 뭐냐면 A의 원소 중에 B에 속하는 원소를 제외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남은 애들은 누구야? 1, 3, 4. 얘네의 개수 3개를 써주면 돼. 그래서 차집합은 그 뺄셈이 아니라 그렇지. 맞아. 완벽하게 이해했어. A에서 그들의 교집합을 빼준 거라고 보면 돼. 완벽하게 이해했어. 그렇지. 이렇게 보는 게 차집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뺄셈과는 다른 애다라는 것을 꼭 잘 알고 있어주고 자, 다음 드모르간 법칙을 알려주도록 할게. 자, 드모르간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A 합집합 B가 있고 A 교집합 B가 있는데 얘네들이 여집합하는 경우가 있어. 자,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여기에 전체 집합 U가 있어. 여기에 이렇게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냐면 여기를 얘기해. 여기서 여기까지. 자, A 합집합 B가 뭐야?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이잖아. 걔네가 아닌 애들, 부정인 애들.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밖에 있는 애들. 자, 얘네들은 뭐와 같다고 볼 수 있냐면, 자, 약간 분배 법칙 하듯이 여집합을 각자한테 해준 동시에 안에 있는 합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줘. 얘랑 똑같아. 자, 실제로 한번 봐보자. 자, 실제로 A의 여집합 어디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A의 여집합이야. 잘 봐줘. 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어디야? 여기서 여기까지야. 자, 그들이 뭐를 찾고 있어? 공통 부분을 찾고 있어. 자, 그들의 공통 부분, 교집합을 찾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디야? 여기랑 여기잖아. 근데 얘네가 누구와 같아?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합집합의 여집합이랑 같잖아. 그치? 아까 전에 우리 합집합의 여집합이 여기랑 여기라 했잖아. 기억이 나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그냥 외워서 써줘도 돼. 벤다이어그램 쓸 줄 알면 더 좋고 둘 다 할 줄 아는 게 항상 베스트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해주면 돼? 여집합을 각자 적용해준 다음에 안에 있는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다. 라는 거.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이면 얘네들이 명제야. 자, 수학에서는 예를 들어 x제곱이 0 이상이래. 실수 범위 내에서. 그러면 x값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부등호가 성립하잖아. 항상 참이잖아. 이런 애들이 명제고 예를 들어 x가 0 이상이래. 그러면 얘는 x에 0 이상인 값을 넣어주면 부등호가 성립하지만 예를 들어 여기다 음수를 넣어줘. 그러면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잖아. 거짓이 되잖아. 그치? 이렇게 참거짓이 x의 값에 따라 바뀌는 애들은 조건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항상 참이거나 거짓이면 명제고 x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바뀌면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 중에 항상 참이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조건에서 참이되게 해주는 그 x들의 원소를 진리집합이라고 해. 걔네들을 모아놓은 것을. 여기서 보면 진리집합이 어떻게 돼 있어? 진리집합을 P라고 해줬을 때 0 이상인 여기 범위를 좀 해줘야겠지. 실수 범위 내에서 정수들로만 본다고 할게. 그럼 그냥 정수 범위 내라고 해주면 되겠지. x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0, 1, 2, 3, 점점점 이런 식으로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해줘도 되고 아니면 조건 제시법으로 x는 0 이상인 정수라고 해줘도 되겠지. 자, 얘네들이 진리집합이 된다라는 거. 조건에서 참 거짓이 x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참이 되게 해주는 그 x값들을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다음은 부정 그리고 역대우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자. 자, 일단은 우리가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 예를 들어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 이다라는 이런 명제가 있어. 이게 뭐야? 참이잖아, 그치? 정사각형 우리가 직사각형이라 해줄 수 있지. 얘를 부정해 줄 거야. 자, 부정해 주면 어떻게 되냐? P가 부정 Q. 이 Q를 부정해 주면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 아니다. 이제 그치? 응.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를 부정해 주면 P이면 부정 Q이다. 이렇게 물결 표시로 부정을 표현해 줘. 참고로 얘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으로 표현해 주면 돼. 그리고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많이 써줘.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 얘의 진리집합은 라지 P라고 해주면 되겠지. 자, 원래 명제가 참이라 해서 부정이 항상 거짓인 건 아니야. 이거는 때에 따라 달라. 표현을 이렇게 해주고 참 거짓임은 확실히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역은 Q이면 P이다. 그러니까 역이 돼. 순서가 바뀐 거지. 자, 직사각형이면 이거는 뭐야? 참이라 해줄 수 없지. 직사각형이 항상 정사각형이 아니잖아. 직사각형 중에서도 정사각형이 되는 애들도 있겠지만 안 되는 애들이 더 많잖아. 그치?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라고 해줘야겠지. 자, 이 위에서 한 게 부정. 얘가 역이라는 게 있어. 대우는 서로의 위치를 바꿔준 역을 해준 동시에 두 개 다 부정을 해주면 얘네가 대우가 돼. 이 대우는 원래 명제가 참이면 얘도 참이 되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 돼. 얘를 봐보도록 하자. 자, 서로 동시에 부정까지 해주면 직사각형이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다가 되겠지. 참이 되지. 우리가 직사각형 자체가 안 되면 정사각형이 절대로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얘네가 대우인데 여기 써주는 거를 잘못 써줬지? P가 아니라 얘가 Q, 부정 Q, 얘가 부정 P.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뭐야? 대우라고 해주는데 이 대우는 항상 원래 명제가 참이면 얘도 참이 되고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주는 게 대우법이에요. 원래의 명제가 얘네가 증명하기 어려워. 증명하기 어려울 때 대우를 이용해서 보다 또는 강조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대우법이 되고 상전론법은 우리가 P면 Q이다. P면 Q이다를 보이고 Q이면 R이다를 보여줘. 얘네가 둘 다 참이야. 그러면 P면 R이다라고 해줄 수 있지. 왜? P면 Q이고 Q면 R이니까 우리가 P면 R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게 3단 논법이고 대우법은 방금 전에 봤고 귀류법은 먼저 옳지 않은 것을 그냥 맞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루트 2는 무리수잖아. 근데 이 무리수임을 증명을 할 때 얘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어찌 보면 부정해가지고 써주는 거지. 걔를 참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주는 거야. 루트 2는 원래 무리수잖아. 그치? 근데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유리수고 가정을 한 다음에 모순을 보여줘. 모순임을. 그러면 유리수가 아님을 보여줬으니까 실수 범위 내에서 유리수가 아니면 뭐일 수밖에 없어? 무리수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증명하는 게 귀류법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줘. 자, 다음은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 네,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보면 좀 편해. 자, 우리가 P가 있고 Q가 있어. 이때 자, 이 작은 애가 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해주면
생각하기가 편해. 큰애가 필요 조건.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그렇게 표현하진 않는데 생각하기가 되게 편하다라는 거지. Q이면 P이다. 진리집합을 표현해 준 거야. Q이면 P이다. 얘네는 어떻게 돼? 항상 참이잖아. 맞지? 그래서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될 수 있고,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돼. P가 필요하다. 이쁘게 그려줄게. 예를 들어, 이 관계가 뭐가 있어? 이런 관계. 사다리꼴과 평행사변형이 있잖아. 그치? 우리가 사다리꼴이, 얘가 사다리꼴이고 얘가 평행사변형이라 해줬을 때,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조건이 더 붙어야 하잖아. 뭐야? 한 쌍이 더 평행해야겠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고, 평행사변형에는 충분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서로 같을 수 있잖아. 이 진리집합을 그렸는데 P와 Q가 같아. 대문자로 써줘야지. 진리집합은 이때는 서로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줘. P는 Q이기 위한, 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해줄 수 있다 라는 걸 기억해줘. 다음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게 절대부등식이야. 예를 들어 x제곱이 0 이상이다. 실수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하잖아. 절대부등식이야. x값에 어떤 것을 넣어도 참이 되는 명제, 이런 게 부등식에서 절대부등식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고, a 마이너스 b보다 또 크거나 같고,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의 차보다 또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절대부등식 또 기억을 해주면 좋고. 자, 다음으로 산술 기하 평균, 산술 평균, 그리고 기하 평균 있을 때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등호는 언제? 여기가 같을 때 성립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ax 플러스 by의 제곱이 있을 때 얘네들을 각자 제곱해주고 곱해준 게 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등호가 이 바깥의 곱과 안쪽의 곱이 같을 때, 즉 bx가 ay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 이 등호 성립은 얘네일 때, 나는 한글도 써주는데 그냥 간단히 이렇게 써줄게. 자, 다음으로는 함수 쪽으로 넘어가 보자. 자, 우리가 함수가 있을 때 이참수가 좀 익숙하지, 1참수나. 자, 1참수가 있을 때 이 x값을 대입을 했을 때 y값이 나오잖아. 이것을 대응이라고 해줘. 이 x가 이 y로 대응된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가볼게. 자, x, y 이렇게 써주고, x가 뭐 예를 들어 1, 2, 3, 4, 5, y가 1, 2, 3, 4, 5, 6, 7 아니면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와줘도 상관이 없어. 얘네가 f, y는 fx. 하나가 이렇게 가. 얘가 예를 들어 1이고 얘가 2야. 이런 것을 대응된다라고 해줘. 이 x값이 y값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대응된다라는 건데, 함수의 가장 큰 정의, 함수의 큰 정의, 그냥 함수의 정의 자체가 하나의 x가 하나의 y에 대응되어야 함수라고 해줘. 대응이 안 돼도 안 되고, 대응이 두 개로 대응돼도 안 돼. 예를 들어, 원이 있어. 이 원은
우리가 원이 함수라고 불러주지 않고 원이 방정식이라고 불러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x값을 대입을 했을 때 하나의 값으로 대응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값으로 대응이 돼.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함수라고 불러주지 않아. 함수는 뭐야? 우리가 하나의 값을 넣어줬을 때 하나의 값이 나오는 이런 애들을 대응이다, 함수이다. 이렇게 하나로 대응되는 것을 함수다라고 해준다라는 것을 기억해줘. 그래서 x의 값에 대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 여러 개가 나와. 예를 들어 x의 값에 대입을 해줬는데 x는 y의 약수, 아니지 y는 x의 약수라고 해줄게. 그러면 x에다 넣어줘. 1을 넣어주면 2를 넣어주면 1, 2가 나오잖아.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면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얘네들 함수가 될 수가 없어. 근데 y는 x의 약수 개수라고 해줄게. 자, 개수는 숫자 하나로 표현되잖아. x에 1 넣어주면 1이고 2 넣어주면 약수 두 개지. 소수니까 3 넣어주면 두 개, 4 넣어주면 세 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으로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해주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 x의 값을 정의역이라고 해줄 거야. 이 정의역은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 근데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는 이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1, 2, 3, 4, 5가 정의역이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1, 2, 쟤는 0이지. 1, 2, 3, 이렇게 정의역을 갖겠지. 그거에 대응되는 값들이 따로 있을 테고. 아무튼 이 x의 값이 정의역이 돼. x의 값이 정의역이 되고, 다음으로 y 값이 공역이 돼. 자, 얘네들이 공역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간단히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x쪽이 정의역, y쪽이 그 중에 이 공역 중에 대응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x의 값에 따라 맞지? 그 대응되는 값을 치역이라고 불러줘. 자, 예를 들어 이런 1차함수는 공역이 치역이랑 같고 전부 다 대응되잖아. 맞지? 이런 애들 말고 이렇게 뭐 함수가 끊겨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전무로 있을 수도 있지. 정의역이 이렇게 정수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예시로 보면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응된다고 할게. 자, 그러면 한번 쭉 봐보자. 정의역은 1, 2, 3, 4, 5가 다 정의역이고 공역은 1, 2, 3, 4, 5, 6, 7이 공역인데 그 중에 선택, 대응이 된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준다? 치역이다 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죠. 치역. 그래서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주고 1등 함수는 지금 보면 이 2와 3이 같은 2를 선택했잖아. 맞지? 이렇게 중복되면 1대1 함수라고 불러주지 않고 중복되지 않아. 중복되지 않고 하나씩 순서는 상관이 없어. 하나씩 이렇게 1대1 함수라고 불러줘. 자, 다음에 이 1대1 함수인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 즉 모든 공역이 대응이 됐어. 그럼 얘네들을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1대1 함수 안에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1대1 함수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한 번 더 보면 얘네들이 하나씩 대응이 되어야 돼. 순서는 상관없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순서를 바꿔볼까? 이렇게 하나씩 대응되면 1대1 함수이고 그리고 만약에 공역이 더 있어. 그러면 1대1 함수 1대1지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아. 이때는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몇 개 더 추가로 보자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것을 항등함수라고 불러주고 항등함수는 i로 표현을 많이 해줘. 다음으로 모든 정의역이 하나의 공역으로
다 대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역이 하나인 거죠. 상수함수라고 불러줘. 모든 x값이 하나로 대응됐잖아, 그치? 이렇게. 모든 x값이 하나로 대응되면 이것을 상수함수라고 불러준다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항등함수, 상수함수 같이 본 거고, 합성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자. 자, fx가 있어. 이 fx가 2x 0에서 2분의 1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 2분의 1에서 1까지 이런 fx가 있다고 할게. 이 fx를 그래프로 그려주면 0에서 2분의 1까지 그리고 1 있을 때 0에서 2분의 1까지 2분의 1 대입해보면 1까지 올라가지. 1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2분의 1 대입해주면 1에서부터 1 대입해주면 0까지 떨어지는 이런 함수를 그려줄 수가 있어. 최대값 1이고 y축, x축. 자, 그 다음에 fx 이런 게 합성함수야. 합성함수라 함은 함수 안에 함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 gfx 이런 애들은 gfx 이렇게 써줘도 상관이 없고 순서는 f를 먼저 해준 다음에 g를 해줘야 돼. g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주고 지금은 ff니까 간단히 f를 두 번 적용해주면 되겠지. 자, fx의 합성함수를 그려줄 건데 얘네들은 fx의 x 대신해서 fx가 들어가준 모습이야. 여기에 fx를 넣어줄게. 그러면 이 fx 마이너스 플러스 2 어디서? 0에서 fx가 2분의 1까지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에서 1까지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뭐를 해주면 되냐면 지금 fx라는 값 자체가 2분의 1을 기준으로 fx의 값이 달라져. 따라서 우리는 fx가 2분의 1일 때를 잘 봐주면 되겠지. 자, 여기다가 2분의 1을 그려주자. 여기가 fx가 2분의 1일 때잖아. 딱,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f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얘네들이 2fx로 오겠다는 거야. 그리고 2분의 1보다 클 때는,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2fx 플러스 2로 오겠지. 얘네들을 각자 이렇게. 자, 그럼 봐보도록 하자. 자, 얘네들은 어떻게 다시 써줄 거냐면, 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4분의 1이겠지. 여기가 4분의 3.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줄 거야. 자, 4개의 구간을 나누는 이유는, 사실 원래 x도 뭐야? 2분의 1을 기준으로 함수가 달라졌어. 맞지? 2분의 1을 기준으로 함수가 달라졌었는데, 또 fx는 x가 2분의 1이 아니라 y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그들이 식이 달라졌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네 구간으로 나누어서 구해주면 돼. 자, 자 0 이상 4 미만, 4분의 1 미만. 자, 이때는 이 fx를 어디에 넣어주면 되냐? 지금 이 구간이 여기 2x 쪽이잖아. 그치? 여기다 넣어주면 돼. 여기다 넣어주면 이 fx를 대입해줘서 얘가 뭐가 돼? 자, 순서를 바꿔줘야지. 얘가 먼저지. 얘가 먼저고. 자, 이 EX를 여기 fx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뭐가 돼? 4x가 될 거야. 자, 다음으로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보자.
그러면 여기는 원래 함수식이 뭐야? 아직 2x야. 2x 그대로지. 얘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돼. 그럼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겠지. 여기다 써줄게.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2fx 플러스인데 여기서 원래 fx의 식은 얘였어. 2분의 1 이상일 때부터는 얘를 대입해줘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자, 분배 법칙을 해줘야겠지. 정리를 해주면 4x, 4x 마이너스 2가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이 될 테. 마지막으로 현재도 마이너스 2x 플러스 2지 이 구간에서 그거를 fx에 넣어주면 이게 왜 이 순서대로 넣어주냐면 여기 이 fx 얘를 먼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치? 첫 번째로 원래 fx가 얘네잖아. 그치? 얘네를 먼저 해준 다음에 걔네를 이 파란 얘네들을 적용을 해줘야겠지. 자, 마찬가지로 넣어주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얘를 여기다 넣어준 거지. 그러면 2배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겠지?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렇게 해서 4분의 3 이상 1 이하 정리를 해주면 돼. 자, 이들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 Y축, X축 그리고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1 그리고 여기 1 이렇게 해줄게. 자, 처음에 0에서 4분의 1 대입해주면 여기 4분의 1 대입해주면 1까지 올라가. 그래서 얘는 0에서 1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야. 증가. 자, 다음으로 여기 4분의 1을 넣어주면 1이지. 서로 만나는데 2분의 1 넣어주면 어떻게 돼? 0까지 떨어져. 자, 마찬가지로 각 구간의 끝을 대입을 해보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어. 이쁘게 한 번 더. 그래서 마무리를 할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여기서 다른 방법도 있긴 해. 여기다 선을 그어줘서 여기를 x축이라 보고 여기를 fx축이라고 봐주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여기에 fx를 그려주고 fx지. 이 fx에 따른 그 fx를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알려주거나 추가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여기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자, 다음에 역함수. 역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원래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 대칭 이동해 준 게 역함수야. 예를 들어 여기 이차함수. 이차함수 말고 1차함수로 볼까? 여기 간단한 게가 뭐가 있을까? 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게.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어떤 그래프가 있어. 얘를 역함수를 해주면 그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자, 다음에 이 함수식은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면 역함수의 함수식은 원래 기존에 y는 2x 플러스 1에서 얘네들을 이항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 그 다음에 자리를 바꿔주면 얘가 이 역함수의 함수식이 돼.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교점은 자, 이들의 교점은 원래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 또는 y는 x와 역함수의 교점으로도 찾아줄 수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역함수식이 복합함수와의 교점을 역함수와의 교점을 보는 게 아니라
y는 xy 교점으로 보다 더 쉽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고, 자, 다음에 역함수와 1대1 대응 이 관계는 항상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봐주면 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어야 되고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해. 그래서 이것도 함께 알아주고 역함수와 y는 x,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고 그들이 교점은 y는 xy 교점으로 보다 쉽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역함수 그래프는 설명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봤고, 자, 다음 마지막으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 대해서 보고 마무리하자. 자, 유리함수는 조금 익숙할 거야. 우리가 x분의 a꼴로 생긴 게 유리함수야. 어디서 봤어? 반비례 함수에서 우리가 봤었지. 복습을 하자면 a가 양수일 때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졌었고 a가 음수일 때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졌었지.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자, 다음 여기서 우리가 유리함수이긴 한데 뒤에 뭔가 더 붙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런 애들을 이렇게 나타내 줄게. 마이너스 p 플러스 q. 그러면 이런 p와 q가 붙는 순간 얘네들은 더 이상 반비례 함수가 아니야. 반비례 함수는 이렇게 딱 깔끔하게 y는 x분의 a가 반비례고 지금 뒤에서부터는 다 유리함수라고 불러줄 거야. 그러니까 반비례 함수는 유리함수에 포함된 그냥 어느 이런 딱 기본형이 반비례일 뿐이지 나머지는 다 유리함수라고 불러준다라는 거. 자, 유리함수는 이런 게 기본형이고 이제 일반형은 얘네가 깔끔하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 예를 들어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 주어질 수 있겠지. 이런 형태가 일반형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얘네들을 이차함수처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자,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이 x 플러스 2라는 분자를 x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해줘. 다음 이 x 플러스 1로 얘와 얘를 각자 나눠줄 거야. 그러면 왼쪽을 나눠주면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이니까 1이 될 테고 플러스 1 나눠주면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냐? 자, 원래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x축부터 보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겠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비례 함수에서 이 a 값이 양수냐 음수냐 또는 절대값이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 그래프 변화는 이미 봤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면 복습을 해주고 다음 일반형이 아니라 기본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꿔줌으로써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 이동했는지 파악해 줄 수 있고 이런 게 다 유리함수다라는 거 기억해주고 다음으로 가보자. 자, 무리함수 넘어가기 전에 이 유리함수도 최대 최소라든지 아니면 뭐 절대값이 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최대 최소도 그래프 그리고 절대값도 그래프 그려서 적절하게 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구해주면 돼. 지금은 개념만 빠르게 보고 있는 거니까 자세한 것은 문제를 풀면서 익혀보도록 하자. 다음 무리함수. 자, 무리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얘는 계속 커져. 생긴 것은 y는 루트 x 이렇게 생긴 게 무리함수야. 자, 여기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우리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부터 x의 마이너스가 붙지. 그래서 얘의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아니지 루트 먼저 얘기해줘야지. 루트 마이너스 x라고 해줄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다음, 자, Y축이 아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주면, 자,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Y에 마이너스가 붙지. 마이너스 Y 루트 X인데 우리가 Y는 이라고 표현을 해주잖아, 함수는. 그래서 마이너스 넘겨줘서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해줄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 이동해준 이 함수식은 Y에도 마이너스, X에도 마이너스. 근데 이 마이너스 넘겨주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자, 얘네들이 기본형이고 일반형은 여기가 3x 플러스 6 이런 형태로 생겼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바꿔줘? 표준형으로 바꿔줘야겠지. 자, 3으로 감싸주면 x 플러스 2 플러스 5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얘가 표준형이 돼. 자, 이 표준형은 y는 루트 3x를 원래 y는 루트 x가 얘인데 y는 루트 3x는 더 가파라지겠지. 거기서 걔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그리고 5만큼 평행 이동해준 모습이 저 함수 그래프가 되겠지.